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일기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주제로 일기를 쓰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건 그냥 평범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바로 자위 다이어리예요. 자위 다이어리라니 벌써 생소하시죠? 이 다이어리에는 제가 자위를 직접 하며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고 자위에 대해 제가 가졌던 궁금증과 그에 대한 해답들, 또 자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다이어리를 공개하기가 부끄러웠지만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자위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앞장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먼저 자위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여자의 경우는 클리자위, 삽입자위, 가슴자위로 나눌 수 있어요. 클리자위는 음액, 즉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자위예요. 삽입자위는 손이나 딜도와 같은 삽입기구를 이용하여 질 내부의 G스팟이나 다른 부분들을 자극하는 자위입니다. 그리고 자위라고 하면 생식기에 자극을 주는 자위만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가슴도 자위 부분에 해당합니다. 가슴 자위는 요드를 자극하는 자위입니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음경자위가 있어요. 이 음경자위는 음경을 손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자극을 주는 자위로 성적 자극에 민감한 기도의 마찰로 인한 자극을 주는 자위랍니다. 그럼 자위는 어떻게 하는지 제 일기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바이브레이터를 처음 접한 오늘 2020년 3월 8일 오늘 산부인과에 갔다. 성인용품을 사는 것이 두려워서 볼펜으로 자위를 하다가 볼펜 뚜껑이 질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말하니 나를 끌고 성인용품점에 갔다. 오늘 내가 사온 것은 진동기, 일명 바이브레이터. 최근에는 삽입과 진동을 동시에 해주거나 진동 강도가 11단계까지 있는 제품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나같이 성인용품이라는 프레임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들을 위해 아기자기한 모양의 바이브레이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다양한 모양의 바이브레이터들이 있길래 허락을 받고 사진도 찍어왔다. 진동기가 너무 귀엽잖아. 압박자위와 이별한 날 2020년 3월 9일 오늘 친구랑 카페를 갔는데 친구가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놨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책상 모서리에 성기를 누르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고 조이는 압박 자위를 했는데 최근 생식기 부분이 자주 쓰리고 소음순이 늘어난 것 같아서 걱정된다 하였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압박 자위만 하다 보니 끊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한다. 나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자위를 고민하고 있구나. 나는 친구에게 압박 자위는 여성 자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상한 게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기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다른 자위를 배워보자고 말해주었다. 이 계기로 친구와 음액자위 강의를 들으러 가야지. 너무 기대된다. 음액자위를 처음 만난 날 오늘은 친구와 성교육을 통해 음액자위에 대해 배웠다. 사람이 북적북적 참 많았다. 오늘 배운 음액이란 클리토리스로 오직 쾌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라고 한다. 그동안 요도를 지나 그 위에 있는 콩알만한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4분의 3 정도가 몸 내부에 숨겨져 있고 발기할 땐 길이가 20cm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음액에는 민감한 신경말단이 8,000개나 있는데 남성 기도에 있는 말단 수의 2배라고 한다. 내가 남자보다 더 많은 자극을 즐길 수 있다니. 엄청 기대돼서 집에 오자마자 음액 자위를 해보기로 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깨끗이 손을 씻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편한 자세로 내 몸을 부드럽게 만져 어느 정도 흥분이 되면 손바닥으로 팬티 위를 문질렀다. 질에서 윤활렉이 나와 성기 전체가 충분히 젖은 것 같으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검지 또는 중지로 클리토리스를 위, 아래, 좌우로 천천히 부드럽게 왕복하며 만져줘야 한다. 이때 위아래로만 만지면 클리토리스의 표피가 드러나서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하자. 꿀팁은 음액자위를 하며 손바닥으로 성기를 감싸 문질러도 좋고 손바닥 날로 눌러주는 것도 쾌감을 얻을 수 있다. 음액자위에 대한 내 한 줄 평? 삽입자위가 두려운 여성들에게 완전 추천이다. 이게 수압자위라는 거구나. 2020년 3월 11일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며 씻는데 클리토리스에 알 수 없는 자극을 느꼈다. 내가 드디어 샤워를 하면서도 흥분을 하는 건가? 죄책감에 인터넷을 마구 뒤져 조사해보니 내가 한 것은 샤워기 수압이 지속적으로 진동을 주며 성기를 자극하는 수압자위였다. 자위에 대해서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했던 자위 종류가 많은 것 같다고 새삼 느낀 하루이다. 더 공부하고 더 알아가야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압자위 시 주의사항도 적어놔야겠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더 강한 수압으로 자위를 하게 되어 오랜 기간 하면 오히려 성적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다. 둘째, 샤워기란 자극에 중독되어 자위가 하기 싫거나 할 생각이 없어도 샤워만 하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조심하자. 셋째, 압력이 높은 곳에 오랜 기간 성기를 대고 있는 것은 성기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뭐든지 적당하게 조금만 하는 걸로 하자. 남자는 어떻게 자위를 하는지 전문가 선생님들께 여쭤볼까요? 이번엔 남성 자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고 편안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또 러브젤이나 로션 같은 윤활제를 성기에 뿌리면 좋습니다. 윤활제는 부드러운 피스턴지를 도와주고 여성의 성기와 비슷한 촉감을 만들어주거든요. 음경을 잡고 피스턴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성기에 과한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왕복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 꽉 쥐면 성기가 손의 압력에 익숙해져서 불감증으로 인한 지루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성기에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발기는 근육이 아닌 혈관이 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사정 단계를 10단계라고 하면 7단계 때의 몸의 느낌을 3번 정도 반복하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때 성기의 촉감, 흥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찾고 기억하는 겁니다. 사정감이 올 때는 성기에서 손을 떼고 전신의 힘을 다 풀어줍니다. 이렇게 항문에 힘을 주면서 참는 습관은 전립선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사정은 안 하도록 연습해 봅시다. 방법이 익숙해지면 사정감이 올 때 신체의 감각들을 체감하고 스스로 사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위 방법으로 중고등학생 15명 중 90% 이상이 조루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자위로 고민하고 계신 남성분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은 자위에도 적절한 횟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찾아본 정보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연령대별 월 자위 횟수가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보이시죠? 또 여성보단 남성이 한 달에 자위하는 횟수가 약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다이어리에도 이렇게 도표로 제가 직접 만들어 놓으니까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인의 자위에도 적절한 횟수가 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위에 정해진 횟수는 없고 본인이 원할 때 즐기는 것이 좋대 매일 하는 것은 자위 중독을 야기시킬 수 있기에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하며 자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위에 적절한 횟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는 블로그에서 본 자해중독 테스트예요. 제 다이어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전 다행히 1개밖에 해당 안 되더라고요. 혹시 선택사항이 3개 이상이신 분들이 있나요? 그럼 빨리 본인의 자해중독을 자각하고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자위는 몇 살부터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위를 시작하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자위의 적절한 나이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는 있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나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하게 자위하는 법을 알고 난 후부터 자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자위에 대해 올바르게 배웠다면 그때부터가 자위를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자위 경험률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자는 57%, 남자는 96%의 경험률을 보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39%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제1기장을 통해서 자위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나 결심했어. 건강한 자위를 하기로. 2020년 5월 21일 유튜브로 야한 영상을 보다가 성욕이 불타올랐다. 부모님이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실 걸 알았지만 누가 없나 확인하고 이불 속에서 내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며 욕구 해소를 하였다. 끝나고 샤워를 하는데 물이 닿을 때마다 아래가 따끔했다. 급하게 하는 바람에 손톱 깎는 걸 까먹어서 질 속에 상처가 난 것 같다. 2020년 5월 23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팬티를 봤는데 피가 묻어 있어서 몸에 상처를 낸 나 자신이 굉장히 한심했다. 자위 전 손톱 깎기는 기본인데 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자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초록창에 검색해 보았다. 청결을 위해 자위 전 손 씻기, 상처 예방을 위해 손톱을 깎고 뾰족한 물건은 상처뿐 아니라 비위생적이므로 사용 금지라고 한다. 건강한 자위 생활을 위해 앞으로 앞장서야겠다. 자위는 주로 잘못된 방법이나 잦은 횟수 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남자의 자위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문제인 성반응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성신경이 피로해지고 이로 인해 성욕이 점점 감퇴되면서 발기부전이 오게 된답니다. 따라서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전신 증상인 만성피로, 신경피로로 인한 기억력 또는 집중력 감퇴, 우울감, 의욕저하, 근력 약화,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탈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성기의 기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위 시 사정을 하려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음경이 휘어질 수 있어요. 오른쪽의 그림처럼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쪽으로 휘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엄지손가락을 배 쪽으로 해서 잡는 경우는 성기가 납작해지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절 조절 장애인 조르증 또는 지루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조르증과 지루증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조르증은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전에 사정이 너무 빠르게 결정되는 것이고 지루증은 성욕과 발기력은 정상이나 사정이 안 되는 증세입니다. 특히 조르증은 쇠약성과 습관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쇠약성 조르는 과도한 사정으로 인해 발기가 약화되어 조루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습관성 조르는 불안한 자위 환경, 예를 들면 얼마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급하게 서둘러 사정을 반복하다 보니 성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려는 욕구가 학습되어 결국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지루증은 사정을 과도하게 하여
정액이 고갈되어서 성흥분이 감소되어 웬만한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 후 소모된 정액, 호르몬 등이 충분하게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을 가지며 빈도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대는 3, 4일 정도의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해요. 다음은 여자의 자위 문제점입니다. 모서리 같은 곳에 무리하게 성기를 비비는 행동은 오래될 경우 성기에 상처를 주거나 성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하지 않은 손이나 손톱이 긴 손, 볼펜 같은 도구를 사용할 시 질이나 질 내부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질염과 같은 염증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음액을 자극시킬 때 위아래로만 심하게 문지르는 자에는 음액 포피가 대부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음액 끝이 노출되는 통증을 느끼거나 염증이 유발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클리 자위는 여러 방향으로 문지르면서 하기. 자위 때문에 가려운 날. 이 일기는 자위를 청결하지 못하게 하다가 염증이 생긴 경험을 기록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오늘 아래가 자꾸 가려워서 산부인과에 다녀왔다. 의사선생님께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질염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질 내부에 상처가 많이 생겼다고 하셨다. 요즘 클리 자위만 하다가 삽입 자위를 시작했는데 아마 내 긴 손톱 때문에 생긴 것 같다. 의사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는 손을 깨끗이 하고 긴 손톱은 질 내부에 상처를 낼 수도 있으니 짧게 자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핑거 콘돔을 사용하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집 오는 길에 핑거 콘돔을 샀다. 질염 다 나으면 이제 깨끗하게 자위해야지. 이 간지러운 느낌이 너무 힘들다. 혹시 핑거 콘돔은 용량 제한이 있는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에 관한 정보들을 오른쪽 아래에 메모해놨어요. 원래 콘돔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핑거 콘돔도 역시 연령 제한은 없지만 일반 콘돔과 다르게 약국, 편의점에서는 쉽게 볼 수 없고 성인용품점에서 주로 판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알콘달콘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위가 터붓이 되어온 탓인지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서 자위에 대한 오해는 더 쌓여간 것 같아요. 저 또한 고민했던 내용들이라 직접 찾아봤습니다. 자위하면 색이 검어지나요? 자위를 통해 성병이 걸리기도 하나요? 자위를 하면 천여막이 터지나요? 세 가지 오해에 대해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위를 하면 색이 검어지나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위를 하면 성기색이 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 색깔은 멜라닌 색소의 양과 호르몬의 변화가 요인이며 자위와는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자위를 통해 성병이 걸리기도 하나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고민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고민이었죠. 성병은 성관계를 통해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자위 후 분비물이 증가했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방문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위를 하면 천여막이 찢어지나요? 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천여막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천여막은 일종의 섬유 조직으로 질주름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 질주름은 자위나 성관계를 해도 멀쩡한 경우도 있고 아예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면서 왜 남성의 자위가 여성의 자위보다 부끄럽게 여겨지는 건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왜 남성의 자위보다 여성 자위가 더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여성이 자위를 한다고 하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음란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등의 고민을 하게 된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여성의 자위는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위는 나쁜 거라고 교육받아온 분들도 많겠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성교육에서 진짜로 배운 성은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여성이 자위를 더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친구들 6명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거고, 답변을 보면 가장 큰 이유로 성은 부끄럽고 숨겨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성교육이랑 성욕은 남성이 더 강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거부감이 있네요. 저는 세 번째로 답변이 많이 나온 성욕은 남성이 더 강하고 남성에게만 성욕이 있다는 인식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다음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위 경험률이 더 낮은 이유를 알아볼게요. 다음 표를 보면 한눈에 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위 경험률이 훨씬 낮은 걸 볼 수 있네요. 여성의 자위 경험률이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남성보다 여성의 자위는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세 번째로 여성 자위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남성에 비해 자위 경험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의 내용은 텐가에서 실시한 자위행위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남성 자위에 대해서는 이해되고 수용되는 분위기라는 결과에 비해 여성 자위에 대해서는 70%가 이해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화 주제로 자위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여성 자위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러분은 현자 타임이 왜 발생하는지 한 번쯤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문득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설명해드리자면 성교 후 우울이라고도 하는 현자 타임은 바로 호르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 우리 몸은 자위나 성관계로 절정에 다다랐을 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엔도르핀, 프로락틴,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도 절정으로 분비한답니다. 특히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프로락틴의 수치가 높아지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는 반대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욕을 감소시키면서 현자 타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자 타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가설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설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으로, 현자 타임이란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뇌의 편두체에서 감정이 회복된 결과라고 해요. 즉, 자위나 성관계 도중 두려움과 불안은 감소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다가 절정에 다다르고 관계가 끝나는 순간 편두체가 원래의 정상적인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자위나 성관계 도중에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편이므로 외부 감시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즉, 무방비 상태가 되므로 야생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관계 직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빠르게 내려서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초식 동물들은 성관계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인데 덕분에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자도 현자 타임이 오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자위를 하고 나서 현자 타임을 겪어왔던 분들이 계신가요? 네, 사실 보통 여성분들은 오르가즘에 이르기까지 3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이 가능해서 오르가즘을 느낀 후에도 다른 행위로부터의 자극에 몰입할 수 있어서 현자 타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EOR이라고 하는 조기 오르가즘 반응이 있는 여성은 남성과 같은 단계로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평균 3분 내에 절정에 이를 수 있고, 급격한 성반응 저하가 일어나 즉각적인 멀티 오르가즘을 얻기 힘들어서 현자 타임과 똑같은 현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남성이 사정 이후 불운기에 빠져 성욕이나 성감이 억제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겨질 법하지만, 이건 엄밀히 따지면 심리적 조류에 더 가까운 증상이라고 해요.
제가 자위를 끊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언니의 편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자위를 끊고 싶은 나에게 내 사랑 언니가 보내온 편지. 2020년 6월 19일. 오늘은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언니한테서 편지가 왔다. 우리 언니 엄청 사랑해. 요즘 나는 자위를 끊지 못하고 있다. 성에 관심이 많고 성욕도 많은 것 같다. 어떨 때는 자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칠 때가 있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끊고 싶었다. 언니에게 전에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던 적이 있다. 언니가 보낸 편지 내용에는 자위를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져 있는데 운동이나 취미생활 같은 그런 뻔하고 진부한 내용들이 아니라 한 겹 이상의 옷을 입고 잠으로써 몸을 만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들이 있었다.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투 나의 사랑스러운 동생. 안녕 울동생. 잘 지냈을란가 모르겠네. 너가 자위를 끊고 싶다고 해서 언니가 편지에 방법들을 좀 적어봤어. 사실 통제하지 못하는 과도한 자위가 안 좋은 건데 네가 무작정 끊겠다고 자책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 되네. 우선 알려줄 테니까 선택해서 시도해봐. 첫 번째, 의학 전문가와 상담하기. 두 번째,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거나 집중할 무언가를 찾기. 너가 너무 바빠서 자위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기. 언니한테 저번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들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자위를 참는 인내력을 가지려면 잠도 당연히 필요해. 그리고 다섯 번째,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 혹시라도 너가 음란물을 보며 자위를 한다면 컴퓨터나 노트북을 집 안의 거실로 옮겨놓기. 일곱 번째, 음란물 지금 당장 가서 없애버리기. 그리고 여덟 번째, 자위 끊기 계획이 성공을 했을 때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보상해주기. 꼭! 그리고 아홉 번째, 한 겹 이상의 옷을 입고 잠으로써 몸을 만지는 걸 좀 더 어렵게 만들기. 열 번째, 저녁에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해서 그냥 너의 몸을 완전 지치게 만들기. 11번째, 샤워 중에 자위를 한다면 타이머를 설정을 해놓고 그 전에 샤워를 끝내도록 해보기. 12번째,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있도록 노력하기. 동생, 주변에 도움 요청한다면 말이야. 의학 전문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제시해준 해결책이 너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챕터 2의 마지막, 오르가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소에 자위할 때 오르가즘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오르가즘이 뭔지 한번 검색해 보았더니 흥분시 질에서 윤활액이 나오고 팽창이 일어나는데 오르가즘으로 가게 되면 반사적으로 근육 수축이 생겨 음액, 골반, 다리 등에 강렬한 쾌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저도 한번 꼭 경험해 보고 싶네요. 이제 세 번째 챕터를 시작하면서 19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게요. 19금은 청소년 접근 제한을 말하는데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을 말해요. 다음으로 인터넷에 자위를 검색하면 19세 인증이 뜨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자위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겨서 네이버에 자위를 검색해봤다. 응? 근데 성인 인증을 하라고 뜨네? 난 성인이긴 하지만 저렇게 뜨니까 뭔가 찾으면 안 되는 걸 검색해본 느낌이야. 기분이 좀 그렇다. 자위가 19금인 건가? 왜? 사진을 보면
자위를 검색했을 때 성인 인증이 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사진에 있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트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들은 모두 자위를 19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럼 자위를 검색하면 19세 인증이 뜨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 잘못된 교육, 두 번째로는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인 포털 사이트의 불분명한 19세 인증 기준 때문이에요. 어느 곳을 다 보아도 포털 사이트에서 자위를 왜 19세로 정한 건지 기준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부터 달라져야 인식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성교육 영상에는 왜 19세 인증이 뜨는 거예요? 유튜브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적인 만족을 위해 제작된 성정적인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교육 영상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런데 아동안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주제를 노출이라는 이유로 성교육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성교육 자체가 성인용 주제라는 이유로 19금이 되었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자위할 때 보게 되는 음란물에도 위험성이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음란물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나요? 아마 다양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음란물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마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아예 언급조차 없이 성폭력 예방교육만 하지 않았나요? 성폭력 예방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룬 성교육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음란물의 특성으로는 우선 영상 음란물의 경우 우리 기억 속에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서 너무 잦은 시청, 중독은 뇌의 회로를 변형시키고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유아기나 청소년기에는 더 미성숙한 시기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란물은 클릭 몇 번으로 계속 보면서 뇌에서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도록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의 청소년기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위에 10대 지인들이 있다면 청소년기는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중독되기도 쉽고 맘만 먹으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쉬운 나이라고 알려주세요. 음란물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러다 중독되는 거 아니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란물의 중독이라는 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고 스마트폰 중독처럼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성적으로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게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 불감증이 생겨 원만한 부부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이 우울하고 무감각해지기 쉽답니다. 야동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음식으로 비유했을 때 현실에서는 재료 다듬기, 칼질 연습하기, 조리 과정, 완성된 음식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야동은 강한 자극과 성기 중심의 삽입 섹스와 같은 딱 완성된 음식만 보여줍니다. 모든 자극이 강렬한 것이지요. 섹스를 사정과 삽입 위주로만 말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애무와 마무리도 포함되어 있죠. 음란물 자체로도 위험성이 상당히 크지만 더 나아가서 자위할 시 음란물을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정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음란물은 그 자체로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몇 번의 성기 자극만으로도 쉽게 사정에 이르게 돼요. 나는 음란물 자위를 해도 정상적이게 가능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음란물 자위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에 사정 시간이 단축돼서 나중에는 발기가 완벽히 되지 않더라도 음란물만 있으면 자위를 통해서 1, 2분 안에 사정이 이루어지는 성적 기능 저하,
즉 조루증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발기의 어려움인데요. 음란물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게 되어서 음란물이 있어야만 자극이 되고 발기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극 중독입니다. 음란물 자위는 앞서 말했듯이 자극이 강한데 자꾸 이를 반복하다 보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어 소프트코어에서 하드코어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더 변태적인 야동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과학자들이 포르노 중독자들의 뇌 정밀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 뇌가 마약 중독자들의 뇌와 정확하게 똑같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란물과 자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음란물은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남자의 성욕이 여자의 성욕보다 높다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자의 성욕과 남자의 성욕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보고자 했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여자와 남자의 성욕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섹스를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성적 욕구를 얼마나 느끼는지 등 섹스 생각의 빈도를 보면 남자가 더욱 높았어요. 자, 다음 원하는 섹스 빈도, 부부, 동성애자 등을 조사해봤을 때 남성이 섹스를 원하는 빈도수가 높았어요. 섹스를 하고 싶은 이성의 수를 조사해봤을 때 남성이 더 높았고요. 자위를 하는 횟수도 남자가 더 높았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욕을 청년, 중년, 노년층 모두 조사해본 결과 남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남성이 여성보다 성욕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성욕이 높은 건 아닙니다. 남성보다 성욕이 높은 여자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성과 남성의 성욕에는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생물학적 원인과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남성의 8분의 1의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을 증진시키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성욕을 감퇴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이 복용할 경우 성적 욕구를 2배 정도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거에는 여성의 성욕이 마치 죄악시대듯 굉장히 억압적이었는데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남녀의 성에 대한 인식이 뭔가 자유로워졌죠?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았나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성적 욕구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성의 성욕이 억압되어져 있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남녀의 성욕은 차이가 난다고 해요. 네덜란드처럼 성에 대한 의식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성욕이 여성의 성욕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자위를 하는데 하얀색의 끈적한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자도 사정을 할까요? 애액은 흥분 시 질 점막에서 소량 분비되는 액이에요. 자궁 경부 양측에 있는 바르톨린선에서 나오는 점액이나 요도 양측에 있는 스킨선액에서 나오는 점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성 사정은 오르가즘 시 요도로 1cc에서 2cc 정도 소량 분비되는 우유같이 진한 액이에요. G스팟을 통한 진성 여성 사정으로 남성 정액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다고 해요. 여자도 남자처럼 진짜 사정을 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다음 스커팅은 오르가즘 시 방광에서 15cc에서 110cc까지도 대량 분비되는 소변인데요. 소변이라길래 조금 이상했는데 스커팅은 소변 그 자체로 농축되어 나오기보단 소변이 희석되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소변과는 다르게 무색무취랍니다. 마지막 성교요실금은 오르가즘과 관계없이 방광에서 나오는 소변 그 자체예요. 사정이라고 하기보단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삽입 시 방광이 수축되면 소변이 나올 수도 있고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적은 자극에도 소변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성 사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남성 사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쿠퍼액은 요도 내 요도구선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점액이에요. 사정 전 요도에 남아있는 소변을 제외하고 관계 시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쿠퍼액 그 자체보다 쿠퍼액의 소량의 적액이 합쳐지면 극소량의 정자가 있을 수 있어서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액은 남성이 사정할 때 나오는 우윳빛의 과당 농도가 높은 알칼리성 점액질이에요. 정자를 산성에서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정자의 편모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며 1회 사정 시 평균 2.5에서 3ml 정도가 배출됩니다. 남성분들은 몽정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몽정은 숙면할 때 사정하는 것으로 정자가 매일 생성되어 정낭에 보관되는데 이 정낭이 가득 찰 시 자는 동안 성적인 꿈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정을 유도하는 현상입니다. 사춘기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니 몽정을 경험해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크릿 일기장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공감하고 또 몰랐던 부분들까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요. 전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입니다. 여성 자위, 이 단어의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남성 자위는 들어보지 못한 반면 여성 자위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에게 자위는 금기시 되어 왔고 숨겨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위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자 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건강한 자위 생활로 성적 적재성을 지닌 우리가 되길 바라요.